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인사이트의 이현승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 사람들이 6.25 전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중국 공산당의 항미 원조, 즉 조선을 도와 미제국주의에 대항한다라는 선전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한국전쟁이 자신들이 미국에 승리한 정의의 전쟁이었다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중국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조선전쟁의 성과와 중국 공산당의 생각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중국 사람들이 30만 명이 넘는 중국인 희생자를 내고도 한국전쟁을 공합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중국 사람들은 6.25 전쟁에 대해서 어떤 솔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북한 사람들은 왜 중국의 지원에 대해서 응당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전에 중국과 북한의 혈맹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수백만 명의 사상자와 수많은 이산가족을 만들어낸 한반도 역사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전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김일성과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전쟁의 아픔은 아직까지 우리 민족에게 분단이라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6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리운 고향과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실향민들과 아직까지 1인 독재 체제에서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하고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처한 상황은 왜 우리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명확히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중공군의 개입만 아니었어도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번영하는 나라가 됐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아직까지 세계 유일 분단 국가로 남아서 서로 이념 대결을 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뻔뻔하게도 중국 공산당은 한국 전쟁을 자신들의 승리로 중국이 인류의 평화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선전하면서 어리석은 망상에 젖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3일 중국군 6.25 전쟁 참전 70주년 기념식에서 중국 주석 시진핑은 항미 원조는 제국주의의 침략 확장을 억제했고 신중국의 안정과 중국 인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수호했으며 한반도의 정세를 안정시키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켰다고 발언하면서 중공군의 개입을 정당화했습니다. 시진핑은 북중 혈맹보다 항미 원조를 유난히 강조했는데요. 흔히 북한과 중국의 혈맹 관계는 한국전쟁, 즉 항미 원조 전쟁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1950년 10월 유엔군에 의해서 북중 국경 압록강까지 거의 밀리면서 절제절명의 위기에 놓인 북한과 김일성을 중국인민지원군이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중국 공산당은 수십만의 사상자를 내면서까지 북한을 지원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북한은 중국의 이런 지원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을까요? 과연 중국과 북한 이 두 나라는 진짜 혈맹의 나라일까요? 우리가 역사를 한반도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북중 혈맹 관계의 기원은 한반도 전쟁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항일 전쟁에서 국공 내전으로 이어진 중국 혁명에는 조선 의용군과 동북 항일 연군의 다수의 조선인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김일성, 최영건, 김책, 박일호 등 동북 항일연군 출신들이 있었고 그들은 해방 후 조선에 돌아와 북한 정권 수립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중국 혁명과 조선혁명을 상호 연결된 공동의 과제로 만들었고 중국의 국공내전 당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북한의 지원은
북중 관계를 혈맹으로 정초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한 김일성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중국 국민당이 만주를 장악하게 될 경우 지정학적으로는 남쪽에서는 유엔군에, 북쪽에서는 중국 국민당에 의해 양쪽에서 공격받을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국共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의 승리는 북한에게도 매우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김일성은 당시 지원 요청을 위해 온 중국 공산당 간부에게 중국의 사정은 곧 우리의 사정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1946년 여름 국민당이 길림성 장춘과 연용성 선양을 점령하자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국민당에 의해 남만주와 북만주가 사실상 분단되어 인력 및 자원 수송에 곤란을 겪게 됩니다. 궁지에 몰린 중국 공산당은 북한 지역을 은폐된 후방으로 삼아 남만주 지역 작전을 지원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해 7월 북한 평양에 중국 공산당 동북 판서초가 설치되게 됩니다. 이 기구는 약 2년 6개월 동안 존속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만주에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중국 국共내전 당시 북한이 중국 공산당을 지원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자신의 북부 지역을 후방기지로 중국 공산당에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1946년 하반기 국민당 군대가 남만주 깊숙이 진격해오자 중공군은 안동, 통화에서 철수하면서 1만 8천여 명에 달하는 인원을 북한 영내로 철수시켰습니다. 또한 중공 동북군은 남만주 전체 전략 물자의 85%에 달하는 2만여 톤의 물자를 북한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북한 지역은 만주에 있던 중공축 무기공장의 피난처 역할도 하기도 했습니다. 1946년도 초와 47년 초 중국 동북군은 훈춘에 있던 탄환, 제강, 화학공장과 영안의 주물, 화학공장을 북한의 아오지 인저 석유공장 부지로 옮겼습니다. 이 공장들은 전세가 호전된 후 다시 만주로 안전지대로 옮겨졌습니다. 둘째는 북한은 중공축에 전략적 교통로를 제공하였습니다. 1946년 국민당이 선양, 장춘 등 대도시와 주요 교통로를 장악하게 되자 중공은 남만주와 북만주 사이에 각종 물자는 물론 병력도 이동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중국 동북군은 북한 북부 지역의 길을 빌려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당시 중공축이 이용한 북한 내 교통로는 육상과 해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육상 교통로로는 안동, 신의주, 남양, 투먼으로 이어지는 선과 통화, 지안, 만포, 투먼으로 이어지는 두 가지 선이 있었습니다. 해상 교통선은 다롄 남포 선과 다롄 라진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해상선은 남북만과 마찬가지로 분단대에 있었던 북만과 중국 관내의 중공 점령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들 교통로로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300만 톤이 넘는 물자와 1만 명이 넘는 병력이 이동하였습니다. 셋째는 당시 북한은 중공축에 물자를 직접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북한의 물자 지원은 무상 지원과 물물 교환, 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1946년 하반기부터 약 2년 반 동안 2천여 화차분의 물자를 중공에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중공축에 교육을 통해 유산, 질산, 그리세린, 폭약과 같은 전략 물자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북한 지역, 물자, 인적 자원까지 내주면서 중국 공산당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중공군의 한반도 전쟁 지원을 받고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이며 북한은 국共내전 때
북한의 도움이 없었다면 만주 지역과 더불어 중국 공산당의 존립도 위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북한은 중국에 북한 땅을 내주면서 후방기지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해서 마치 김일성이 중국 공산당을 살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중국 공산당은 북한이 한국에 패하면 미군과 중국 국경을 맞닿을 경우 겨우 안정적으로 승기를 잡아가던 국共내전에서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350만 명이나 되는 중국 인민 지원군을 한국전쟁에 파병할 것을 결정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순수하게 피를 나눈 형제들이 스스럼 없이 서로 도우면서 싸운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같이 싸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잘 보여주는 예시가 서로가 혈맹이라고 늘 강조하면서도 정작 중국은 북한의 국共내전 도움에 대해서 잘 교육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북한의 조국해방전쟁 기념관을 가보면 대부분의 전선에서 싸운 중공군의 활약상은 매우 미미하게 조그마한 별관처럼 차려놓고 전쟁의 모든 승리가 김일성과 인민군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가 혈맹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깎아내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혈맹으로 아름답게 그려진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선전과 중국 일반 주민들의 속내는 매우 다른데 그것은 바로 한국전쟁에서 죽은 마오쩌둥의 아들 머완닝에 관한 것입니다. 머완닝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지 약 한 달 만인 1950년 11월 25일 평안북도 동창군 대유동에서 미군 전투기 폭격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저는 7년간 중국에서 공부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면서 중국 산동과 동북 지역에서 많은 중국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거의 모두 한국전쟁 참전 중국 지원군의 가족,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한국전쟁에서 수십만의 사상자를 낸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마오쩌둥의 아들 마오안닝이 죽은 것은 하늘이 중국에 축복을 내린 일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에서 중국의 가장 큰 성과는 수십만의 목숨과 중국의 자유를 바꾸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마오안닝이 살아있었다면 중국도 북한과 같은 1인 독재국가, 개혁개방은 고사하고 자신들도 북한 사람들처럼 자유가 없이 살게 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북한이 발전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세습 독재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중국 사람들의 6.25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혈맹이라고 생각하는 중국 사람들도 북한의 세습 독재 체제와 독재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국의 문재인과 그 추정 좌파들만 김정은을 정직하고 열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지닌 지도자, 절대군주와 CEO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온갖 아부를 다 떨면서 김정은 정권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썩었거나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검어부, 이복형 수많은 간부들을 처형하고 암살한 살인자를 훌륭한 지도자로 묘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은 아직까지도 북한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혁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 김치위 정권에 있어서 한국을 통일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정당성이 바로 한국은 미국에 의해 식민지가 되고 한국 정부는 미국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괴뢰들이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 국민을 자유와 식민지 구속에서 해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6.25 전쟁은 미국과 한국 괴뢰들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이고 북한은 인민과 그들의 땅,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맞서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핵과 무력을 강화하는 이유도 미국과 한국 괴뢰들의 침략을 막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국민들이 아마도 북한이 정말로 이런 교육을 하는지 의심이 드실 테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이 제가 받은 교육이고 아직까지 북한 정권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하는 교육입니다. 북한 정권의 역사 왜곡, 교육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동족 상징의 한국 전쟁이 미국과 한국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없이는 북한과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또한 왜곡된 역사는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근현대 독일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괴테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역사의 의문은 진실과 허위, 확실과 불확실, 의문과 부정을 확실히 구분하는 것이다. 역사의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